이 시간에는 아닉테 선생의 거길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닉테 선생은 1906년 12월 5일 평양에서 안덕훈 선생과 김정옥 여사 사이에 7형제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6살 때 집 이웃에 있던 산정행교회를 다니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평양에는 유명한 숭실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숭실중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음악을 가르치고 합창단이 있고 또 관현악단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숭실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숭실중학교로부터 대학부까지 학생들이 함께하는 관현악단에 입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닉테 선생은 첼로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때 아닉테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그가 또 평양에는 첼로를 제대로 사사해 줄 만한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방학 때 되면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첼로를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모울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였고 또 숭실학교 교장도 합니다마는 3.1운동 때 숭실학교 학생들을 숨겨준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저렇게 용수를 쓰고 재판까지 받았던,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를 고맙다고 기려서 건국훈장을 드린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났을 때 당시 숭실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이 3.1운동에 연루가 되어졌던 아닉테는 제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모우리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국립동경음악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국립동경음악학원에 첼로 교수로 베르크 마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기간 중에 국립동경음악원에 다니던 기간 중에 아닉테는 28 독립선언의 식장으로 유명했던 동경조선 YMCA 회관이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을 말미암아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 복구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일어나자 1928년과 29년 2년에 걸쳐서 귀국을 해서 우리 조선에서 서울과 평양과 개성과 대구 등지를 다니면서 모금 공연을 하였습니다. 국립동경음악학원을 졸업한 아닉테 선생은 193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닉테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그가 첫 번째로 다녔던 신시내티 음악원의 당시 모습입니다. 아닉테 선생은 이 신시내티 음악원을 다니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 음악대학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무대로 공연 활동을 벌이는데요. 당시 아닉테 선생이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렇게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되어져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닉테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의 생활비를 도와주고 또 그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학비와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중에 아닉테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견이 되어줬던, 그래서 아닉테의 양부모가 되어졌던 해리 페벌스라고 하는 금융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1930년 6월 달에 아닉테는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인가르트너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지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의 추천을 말미암아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을 지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실황이 헝가리 국립방송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아닉테는 유럽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과 아일랜드와 독일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1938년 2월 20일 아닉테 선생은 아일랜드 드블린에서 코리아 판타지 한국 안상곡을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일랜드의 영자 신문이 아닉테 선생에 대해서 특집 인터뷰를 하고 저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때 아닉테 선생은 우리 한국인들은 당신들 아일랜드에서 배우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원해달라.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아주 장황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당시 아이리시 타임즈에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닉테 선생은 유럽에 활동하면서 그는 조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아닉테 선생이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작곡을 배울 때에 그가 헝가리 음악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이 새겨서 저렇게 부다페스트 시내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아닉테 선생은 194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축제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자크 터보와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때 아닉테 선생이 히틀러의 생일 축하 음악회 연주를 한 나치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공연지 앞면과 뒷면 어디에도 히틀러 생일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매년 4월 달이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던 그런 베토벤 축제에 가서 공연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히틀러 생일 음악회에 가서 공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날조해서 전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아닉테 선생은 한국에 돌아올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일본 여권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졌습니다. 일본과 스페인이 국교가 단절되어지면서 그는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아직 한국은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닉테 선생은 그곳에서 칼라베라라고 하는 스페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결혼을 하고 아닉테 선생 부부가 신혼여행 대신에 이렇게 각지를 순회하면서 음악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던 아닉테 선생은 1970년 7월 8일에 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만에 그의 유해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환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아닉테 선생은 당시 한국인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그 시절에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니를 비롯해서 유수의 유럽의 악단들을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과 일본과 아시아 심지어 중남미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30여 개국을 돌면서 세계 유수의 유명 악단들을 지휘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음악 세계는 오늘날까지 한국인 지휘자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은 최근에 정명훈 선생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닉테 선생은 일본으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청년이었지만 그는 그 배운 음악을 통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국가의 자존심을 높였던 그런 위대한 음악가이자 훌륭한 한국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마지막 날 폐막식 다음에 문화 공연으로 아시아를 대표해서 지휘봉을 든 지휘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아닉테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 우리 한국인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날조되어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애국가를 바꾸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잘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익태 선생의 극일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